자, 그래서 오늘은 수타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사실 이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그 호텔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중식당에서 받아왔는데 한번 그 레시피로 도전을 해보자고요. 이 면메이트는 면을 굉장히 찰지고 쫀득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첨가제인데 이 레시피를 알려준 데에서도 이걸 사용한다고 해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에 타면 노란색이 되는데요. 이 녀석이 바로 여러분이 가게에서 드시는 짜장면 색깔이 약간 노란 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넣어서 섞어줬습니다. 근데 보통 가게에서는 이걸 20kg짜리 포대로 만든다고 하네요. 아마 기계를 쓰지 않을까요? 20kg짜리를 어떻게 손반죽으로 해?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집에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해야죠. 숯하니까 손으로 하는 게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계속 몽글몽글하게 나올 때까지 문질러주면 되는데 이게 한 3-4분 걸렸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손놀림이 너무 빠르고 제가 워낙 따뜻한 태양의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 녀석이 완성이 되면은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1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탕수육을 만들겠습니다. 얘는 고구마 전분과 감자 전분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비율로 섞어준 다음에 1시간 동안 물을 먹인 거고요. 물을 먹인 다음에 여분의 위에 있는 물을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란을 하나 넣어줄 건데요. 계란 하나 가지고 섞으려고 그러면 잘 안 섞여요, 여러분. 근데 힘을 들여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손을 쓰셔도 되는데 손을 쓰시면은 이제 손톱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도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은 되긴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해 이런 정신으로 하면 되는데 꼰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 적당히 그냥 알아가지고 하시면은 전분 반죽이 완성이 되고요. 좀 묽긴 한데 바삭바삭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튀겨줘야죠. 기름을 넣고 오늘 저는 돼지 등심 덧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잘라져 있어가지고 그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조금 비싸긴 한데 싼 걸 원하시면 그냥 다른 부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튀긴 고기니까 아무데나 써도 돼요.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 바로 퐁당 빠뜨려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은 지금 170도 정도로 예열했는데 온도계를 쓰시거나 아니면 넣었을 때 이렇게 밑에 살짝 닿았다가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한 3-4초 동안 담궈 놓았다가 바로 떨구지 않으시는 게 바닥에 안 붙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전분 반죽으로 한 애들은 보통 노랗게 안 나와요. 얘가 살짝 누르기름하게 나오는 거는 달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노란 탕수육을 원하시면은 아까 그 반죽에 달걀량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나는 하얀 게 좋다. 그러면 달걀을 아예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달걀을 안 넣으실수록 바삭바삭한 게 나와요. 달걀을 넣으면 색깔이 변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덜 딱딱한 이런 녀석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죠. 이제 양파를 자를 건데요. 양파는 대충 자르셔도 됩니다. 심지어 안 넣으셔도 돼요. 왜? 얘 어차피 드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만 썰어주시면 되고요. 많은 걸 넣으셔도 되는데 주 목적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야채 칸에서 놀고 있는 당근도 하나 있으면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나비 모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서 그냥 대충 자르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도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 대충 자르시거나 안 넣어도 됩니다. 당근 저걸 누가 먹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아래 나오는 저 소스들을 다 넣어주시고요. 섞어주시면 되는데 섞는 건 이제 불판 위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섞으시면서 같이 가열을 해주시고 이게 한 소끔 쑥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양파를 넣어주시고 당근도 넣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걸 더 넣으셔도 됩니다. 보통 여기다가 오이도 넣고 목이버섯도 넣고 파프리카 같은 것도 넣어요. 파인애플 같은 것도 넣습니다. 세상에 파인애플이라니 끔찍하긴 하네. 자, 어쨌든 이게 끓어오르면서 양파랑 당근이 살짝 녹진하게 익어가면은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전분을 타세요. 근데 저는 전분을 안 탑니다. 제가 걸쭉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졸이시기만 하셔도 돼요. 설탕이 꽤 들어갔기 때문에 자잘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튀겨놓은 탕수육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복먹이에요. 이건 부먹도 아니고 찍먹도 아니고 복먹입니다.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취향이에요. 제가 그냥 복먹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먹이나 찍먹을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복먹이 맛있어요. 복먹이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어쨌든 제 취향이라서 복먹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으실 때 이렇게 한 번에 샥 담을 수 있는 기능을 해보시면은 남들 앞에서 굉장히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담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뭔 시간 낭비인가 싶어요. 근데 대부분 매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보여준 거고요. 잘못 당겼으면 대충 고쳐서 담고 주변을 닦으면 됩니다. 레스토랑도 다 이렇게 주변을 닦아요, 여러분. 지저분한 것도 같이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먹어보니까 확실히 전분 물 먹여서 한 반죽들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소스를 먹어도 이 포슬포슬 바삭바삭한 느낌, 그 느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숙성이 끝났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죠? 커졌다고? 자, 요거를 이제 늘려가지고 때리면은 반죽
반죽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때리면은 반죽이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때리는데 반죽이 안 늘어나네. 수타를 대체 어디서 배웠냐고요? 저는 수타를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시피를 알려준 그 호텔 셰프님한테 전화했는데 몇 가지 팁을 주셔가지고 그걸 따라서 해봤거든요.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유튜브를 몇 번 보고 전화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수타를 배우면은 저는 아마 요리의 신이 아니지 않을까. 요리의 신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줄 알고 반죽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숙성을 안 하고 해보려고 해서 다시 반죽을 만들어서 열심히 힘을 들여가지고 한 번 더 쳐봤습니다. 이 상태로 물렁할 때 하면 더 좋다고 해가지고 쳐봤는데 자꾸 왼쪽만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왼쪽만 줄어들더니 찢었어요. 뭐 제가 평소에 왼손을 많이 쓰긴 하는데 뭔 소리냐고요?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때렸는데 자꾸 왼쪽만 찢어지는 거예요. 왼쪽만 얇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뭔가 나는 신체적으로 수타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번 더 때려봤는데 여전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반죽을 다시 만들기로 했는데 밀가루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그냥 싸구려 밀가루로 바꿔가지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어느 정도 숙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닫아봤습니다. 누가 숙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라이브를 보시는 시청자들이 훈수를 뒀습니다. 자기가 뭐 잘 만든대요. 그래서 따라해봤더니까 실제로 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훈수의 힘인가? 꽈배기도 너무 이쁘게 잘 말아지죠? 그래서 몇 번을 때렸는데 잘못 때린 것 같아요. 또 찢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타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몇 번 보고 전화한다고 해서 수타의 신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중국집을 차리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중국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화면을 사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차라리 그냥 칼국수처럼 해먹자. 그래서 열심히 폈습니다. 근데 저 밀대로 피는데도 자꾸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탄성이 어마어마한 걸로 이 수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고요. 이걸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덧가루를 발라서 접어준 다음에 칼국수처럼 잘랐습니다. 이걸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 좋냐라고 또 물어봤더니까 약간 두껍게 우동처럼 해먹재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됐어. 자, 이걸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하니까 수타면이 완성됐네요. 여러분, 손으로 때렸으니까 수타면이겠죠. 자, 이제 짜장을 만들 건데요. 양파 2개를 준비해 주시고 잘게 자릅니다. 아까 탕수육과는 달리 이 녀석은 먹을 거라서 잘게 잘라줘야 돼요. 크면은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게 잘라주시고요. 춘장을 볶아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춘장을 넣으시고 춘장의 2분의 1만큼 기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양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춘장을 6큰술 넣고 기름을 3큰술 넣으시면 돼요. 6큰술은 한 3인분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자, 언제까지 볶아주시냐? 중불에다가 볶아주시면서 저렇게 춘장에다가 왠지 세제를 푼 것 같이 거품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시면 멈추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은 타서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지니까요. 이걸 볶으신 다음에 기름을 한번 체에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 덩어리를 드실 수 있으니까. 자, 볶은 팬에다가 삼겹살을 넣고 이 녀석을 완전히 다이어트를 시켜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센 불에 볶아주시면서 기름을 쫙 빼요. 저도 누가 이렇게 기름을 쫙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죽겠죠. 자, 이렇게 기름을 쫙 빼서 이 정도 나올 때까지 아주 바싹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겹살을 건져내시고 여기다가 아까 잘라놓은 양파를 넣으면 돼요. 근데 아까 잘라놓은 것 중에 절반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은 양파가 색깔이 안 나거든요. 자, 이렇게 절반 정도만 넣어서 계속 센 불에 볶다 보면은 이렇게 얼추 갈색으로 이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시꺼매지면 여러분 드실 수가 없잖아요. 요리를 실패한 느낌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잘라뒀던 양파를 더 넣어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새로 나온 양파들이, 까무잡잡한 양파들의 색깔을 변해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 양파는 다 볶아진 거고요. 볶으면서 아까 만들어뒀던 우동을 삶았는데 이게 우동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저리 치우도록 하죠. 흉측하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이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굴소스랑 치킨 스톡 이런 게 잔뜩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가게에서 판매되는 그런 레시피를 원하신 거잖아요. 밖에서 드시면 다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볶아놓은 춘장하고 고기까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집에서 먹으니까 고기가 많이 들어가야죠. 돈을 어차피 똑같이 쓸 거면 고기라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춘장을 다 풀어주시면은 처음엔 좀 이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짜장이 나와요. 근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물에다가 전분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탕수육에도 전분을 안 넣었죠. 전분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물만 6큰술 넣습니다. 좀 더 걸쭉한 걸 원하시면 여기다가 아무 전분이나 1 작은 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쭉하게 만드시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간짜장처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요건 아까 제가 준비한 그 면이죠. 오른쪽은 이제 수타면이고 왼쪽은 우동을 삶았는데 나온 거는 올챙이 국수인가 잘 모를 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면들은 뒤로 하고 계란을 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짜장에는 계란이 생명이에요. 계란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시고 이런 타공 뚜껑을 덮어주시면 안 튀면서 금방 익어서 좋습니다. 2개를 준비해 줬는데요. 이 왼쪽 그 올챙이 국수에다가 짜장을 뿌려주시고 오른쪽 수타면에다가도 짜장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개 중에 뭘 먼저 먹을까 투표를 했는데 라이브에서 굵은 거부터 먹으라 그래서 이쪽은 약간 핸디캡이 있으니까 바삭바삭하게 구운 계란을 얹어가지고 고통을 조금 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색깔은 아주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 영롱하죠. 맛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봤는데 떡볶이인데 질겨요. 질긴 떡볶이. 그러니까 뭐다? 수타를 어줍잖게 배워가지고 하면 망한다. 면은 그냥 사드시라. 자, 요건 그냥 수타 면이에요. 냉동면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흔히 보시던 그 면이 나오죠. 윤기 보세요. 아까 그 녀석이랑은 틀리죠. 자, 이게 바로 짜장입니다. 그리고 얘를 먹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레시피가 괜찮았다는 얘기죠. 따라해보셔도 추천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중간에 정리해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의 교훈은 뭐냐? 유튜브 보고 전화 몇 통화 듣고 내가 그 요리를 따라할 수 있으면 난 요리의 신이다. 하지만 뭐 도전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요. 수타가 쉽지 않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면은 제발 사드시고 제가 올려드린 짜장 소스는 괜찮았습니다. 목 상태가 아직도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여러분께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유튜버로서 해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영상은 올렸는데 내일 라이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 괜찮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